오, 오, 재밌는데? 네, 일단 이 G70 슈팅 브레이크의 제일 중요한 점이죠.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 버튼이 여기 있어요. 얘를 누르면 전동식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이번 슈팅 브레이크는 기존 세단에 비해서 트렁크 용량이 거의 40% 정도 늘었습니다. 원래 세단의 트렁크 용량이 297리터인데요 이 차는 지금 보이는 이 공간만 465리터입니다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저희가 이번에 레이저 측정기를 새로 샀습니다. 이걸로 측정해 볼게요. 이 트렁크 턱에서부터 안쪽 시트 벽까지 거리가 0.921m 92cm 정도 나오고요, 이 벽에서 벽까지 여기는 95cm가 나오네요. 그리고 바닥에서 여기 선반까지는 39cm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제일 깊은 데서 반대쪽까지 여기는 125cm가 나왔습니다. 자, 수치상으로는 이 정도 됐고, 아래 공간도 한번 볼까요? 막 깊은 공간까지는 아닌데 되게 구역구역 수납 공간을 잘 나눠놔서 작은 물건들 담아두기에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그물망도 여기 하나, 반대쪽에도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고리도 이렇게 있네요. 고리가 여기 하나, 두 개, 그리고 요 안 보이는 쪽까지도, 네, 구석구석까지 총 4개가 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 선반을 떼보고 이러면 완전히 드러납니다. 자, 이 공간을 항상 이 빈 상태로 보여드리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저희 회사에서 제일 큰 침 2개를 빼왔습니다. 제 차에다가 실어서 왔는데, 얘를 한번 옮겨서 얼마나 넣기 편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시트를 접겠습니다. 시트를 접으실 때는 여기에 레버가 있습니다. 이걸 당기시면 짐을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짐 2개를 넣어봤는데 확실히 차 폭이 넓은 건 아니다 보니까 제 차에 넣었을 때랑 이렇게 똑같이 넣었을 때 좌우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요.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부분이 각지게 되어 있지 않고 둥글게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걸리는 감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크고 안에 꽉 찰 만한 짐을 넣을 때는 뭐 가운데에다 넣기 시작하더라도 이거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애초에 여기 턱이 낮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넣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차의 특징, 장점인데, 트렁크 입구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이 높이 보세요. 되게 높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부피 큰 짐도 되게 일단 넣기는 수월합니다. 그 G70 세단은 용량도 용량이지만 트렁크 입구가 그리 넓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혼자 또는 두 분이서 많은 짐을 넣고 이동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짐을 넣기가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얘는 확실히 외관의 장점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독특하게, 보통 다른 모델들, 예를 들어 320i 투어링이나 이런 차를 보면 이 트렁크 공간을 덮어주는 러기지 스크린이 이렇게 롤러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독특하게도 얘는 여기에 나머지 러기지 스크린이 붙어 있습니다. 단추 똑똑이처럼 양쪽을 떼고 얘는 이렇게 쏙 들어가게, 이렇게. 그래서 트렁크를 닫으면 이제 저쪽 부품이랑 하나가 돼서 이 트렁크 공간을 완전히 가려주는 거죠. 네, G70 슈팅 브레이크의 외관 디자인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전면부는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기존 G70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얘는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이 다크 크롬 컬러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테두리까지 전부 어두운 크롬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휠도 같은 패키지 전용 휠이라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올 시즌 타이어가 껴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 글씨 보이시나요? 모노블록 브렘보 캘리퍼도 스포츠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모습이 이 차의 하이라이트죠.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어야 했는데 슈팅 브레이크 외관답게 지붕을 끝까지 쭉 늘렸습니다. 근데 뭐 320i나 VA60 크로스컨트리 같은 다른 모델보다는 박스형 디자인이 두드러지진 않아요. 굉장히 외관치고는 가파른 뒷유리 라인을 갖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톤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스포일러가 이 끝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뒷부분이 좀 빵빵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뒷유리가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320i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C필러와 D필러가 분명하게 구분이 됐었는데, 이 차는 C필러를 좀 더 두껍게 만들어서 이 부분부터 유리가 일찍 시작되는 듯한, 유리가 이 뒷면을 둥글게 감싸고 있는 듯한, 네, 그런 디자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뒷모습, 이 부분 어떠세요? 그 처음 디자인이 공개됐을 때 이 램프가 이렇게 분리된 것만으로도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렸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나은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 전의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그 차는 번호판이 여기 트렁크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패널이 좀 허전한 느낌이 덜 들었거든요. 근데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번호판이 내려가고 엠블럼이 붙으면서 뭔가 너무 비어 보인다는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격을 두는 램프 조각 두 개를 넣어서 저는 확실히 허전함도 줄어들고 또 이 차만의 개성이 확실히 살아나는 것 같아서 전 좀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일러에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동등이 되게 길게 쭉 들어있는데 여기서 V자로 한번 꺾이는 그런 디테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머플러가 양쪽으로 크게 있죠. 타원형 머플러도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옵션입니다. 원래 기본형은 이쪽에만 각이 좀 져있는 트윈 파이프가 되게 작게 나와 있는데 근데 너무 크다. 안쪽에 진짜 머플러는 별로 안 크거든요. 근데 이 입구가 엄청 크네. 안쪽 디퓨저도 이 차체 컬러랑 똑같이 맞췄습니다. 근데 이거 좀 디자인적으로 그런데요? 이 후방 카메라가 안쪽으로 살짝 넣긴 했지만 카메라를 얘가 가려주게 안쪽에다 다는데 얘는 이렇게 표면에다가 심어놨습니다. 렌즈 오염에 강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실내도 한번 볼까요? 사실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디자인이 전부 똑같고 보시면 이런 빨간 스티치 장식이 되어 있고 또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건 인테리어 내장 옵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알루미늄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 때문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좀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데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퀼팅을 다 해놨고 패드의 폭신함이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쪽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확실히 구형 느낌이 좀 나네요. 새 차 느낌이 나지 않는다, 탔을 때. 요즘 제네시스 신차들의 컨셉이 명확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차에 뭐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있고 12V 소켓 하나, 그리고 USB A 타입 단자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도 USB A 타입이네요. 확실히 좀 예전에 나온 모델이라 그런지 얘는 C 타입이 없습니다. 네, 차키는 이렇게 많이 보셨던 그런 디자인이고요. 자, 뒷좌석에 탔는데 자, 머리 공간 제일 중요하죠. 저한테 괜찮습니다.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이라 뭐 대부분 여유로운데 세단에 비해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G70 세단도 막 본격적인 쿠페형 루프라인은 아니라서 그냥 차급에 딱 어울리는 그 정도 헤드룸인 것 같았는데 확실히 지붕을 끝으로 빼다 보니까 되게 괜찮습니다. 살짝 안으로 이렇게 크게는 아닌데 여기서부터 살짝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패턴도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의 옵션이고, 이런 안전벨트 컬러 빨갛게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좋네요. 지금 1열 시트를 저한테 맞추고 가장 아래로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신발 들어가는 공간, 발 들어가는 공간은 시트를 좀 더 올려야 충분할 것 같아요. 발 등에 좀 걸치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무릎은 주먹 2개 정도, 165에 주먹 2개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주먹 말고 여기서 몇 센치인지. 자, 제 무릎에서 시트 뒤편까지는 142mm 나왔고요. 네, 머리 공간도 재볼게요. 이거를 가장 밑에서 928mm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뭐 여전히 이 센터 터널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어서 좌우로 드나들기도 좀 힘들고 가운데 타는 것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확실히. 그리고 이쪽에는 USB A 타입 2개, 또 C 타입은 없네요. 송풍구 독립식으로 돼 있고요. 네, 여기는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G70가 원래 뒷자리가 넓은 차는 아니죠. 그런데 뒷자리가 이렇게 널널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큰 단점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이 차를 패밀리카로 따지는 분들은 계시지 않죠. 슈팅 브레이크는 짐 공간을 확 넓혀서 2열은 뭐 그래 그렇다, 대신에 이 차를 사면 짐을 훨씬 많이 넣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G70 세단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슈팅 브레이크가 정말 매력적인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11년 만에 나온 국산 외건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를 시승하러 왔습니다. i40가 단종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외건이 또 나올 수 있을까, 해치백도 전부 사라지는 마당에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 재작년쯤인가요? 그때부터 이미 위장막 차량이 우리나라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유럽에 먼저 출시를 하고, 자, 저건 유럽에만 나오겠지, 우리나라에는 굳이 출시하진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차가 우리나라에 출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외건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차의 판매 방식이 좀 독특하죠. 일단 100대를 먼저 들여옵니다. 출고도 빨리 가능하다고 해요. 그 뒤로는 원래 제네시스의 판매 방식대로 하나하나 옵션을 더해가면서 주문하는 그 방식으로 판매를 할 텐데, 이 방식 가지고 좀 말이 많더라고요. 뭐 100대는 유럽에서 안 팔려서 재고 떨이하러 가져오는 게 아니냐,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좀 있는데,
재고 떨이 하는 건 뭐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나라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장르가 하나 더 늘어난 거고, 기존 모델의 고성능 버전 이런 것도 아니라 아예 형태가 다른 그런 파생 모델이 나온 거기 때문에 유럽에만 내놓기로 하지 않았냐, 이런 거를 굳이 따지기보다 우리나라에 출시한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알고 보면 이 차 출시를 기다린 분들도 꽤 있고요. 특히 이 G70를 원래부터 좀 마음에 들어했던 제 입장에서는 차 크기도 마음에 들고 운전 재미도 꽤 좋고, 그런데 짐 공간까지 여유로운 외관이 개성도 훌륭하다, 이런 면에서 완전 신차는 아니지만 최근 탔던 차들 중에 꽤 반가운 모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G70 슈팅 브레이크 엔진이 한 가지입니다. 원래 세단은 2.0 가솔린, 2.2 디젤, V6, 3.3 가솔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 슈팅 브레이크는 직렬 4기통 2.0 가솔린 터보 엔진만 나옵니다. 최고 출력은 프리미엄 모델이 253마력,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 255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6.0kgm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리고,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과 사륜 구동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2.0의 스포츠 패키지의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의 후륜 구동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차 가격이 기본 가격은 4,31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의 수를 다 더하고 나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 가격은 5천만원 초중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기 입사하고 정말 초창기에 탔던 시승차가 G70 3.3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차는 재작년에 이미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기 때문에 확실히 새로움은 없습니다. 뭐 디자인적으로 일단 요즘 나오는 제네시스랑 완전히 결이 다르다 보니까 구형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또 엠블럼도 요새는 패턴 촘촘히 들어간 신형 엠블럼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전 엠블럼이 있어서 신차 맞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의 눈에 띄는 차이점은 거의 트렁크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주행하면 우리가 알던 그 G70의 느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 엔진은 처음 타보는데 3.3은 370마력이라 좀 과한 편이거든요. 사실 뭐 스포츠카급 출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괜히 이 슈팅 브레이크에서는 선택할 수 없다고 하니까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차도 평범하게 시내를 주행할 때는 2.0 엔진도 전혀 부족할 게 없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고속도로를 올라와서 가속을 해보니까 살짝 그 힘에 대한 아쉬움이 생각이 납니다. 자, 지금 현대차가 지금 갑자기 와인딩 코스를 준비해놨는데, 여기 달리면서 느낌이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G70 슈팅 브레이크가 후륜 모델에는 LSD 차동 제한 장치가 들어가는데, 사륜 모델에는 그 장치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성격을 나눈 것 같아요. 후륜에 LSD를 해서 좀 더 운전 재미를 추구할 거냐, 아니면 사륜을 해서 그냥 평소에 더 안정적인 운전을 할 거냐, 그런 식으로 성격을 나눈 것 같습니다. 바로 스포츠 플러스로 가죠. 자, 스포츠 패키지를 고르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행물에 따라서 감쇄력을 바꿔서 좀 더 이런 스포츠 주행할 때, 오 방금 느끼셨어요? 네. 미끄러지는 거? 오, 재밌는데? 아니, 지금 길이 뭐 미끄럽거나 비가 온 상태도 아닌데 포장 상태 되게 좋거든요. 이게 고속도로는 아쉬웠는데 확실히 와인딩 오니까 힘이 부족한 느낌은 확실히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에 3.3에 4륜 모델을 탔을 때는 차가 힘은 진짜 좋긴 한데 어느 정도의 무게감도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뭐 4기통에다가 앞바퀴에 힘을 전달하는 구동계도 없다 보니까 좀 더 가뿐한 느낌이 듭니다. 훨씬 재밌는데요. RPM이 어느 정도 높게 떠 있다고 해서 순간 가속력이 막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배기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순간적인 펀치력은 뭐 그냥저냥이지만, 확실히 코너를 돌아 나갈 때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좌우의 끼우림도 너무 거슬리지 않게 딱 잘 잡아주는 느낌이고, 근데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실제 배기음이나 엔진음이랑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랑 좀 분리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자연스러운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엔진은 4기통이지만 스피커는 6기통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 도로 포장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감쇄력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컴포트로 바꿔서. 컴포트 모드에서는 딱 적당하네요. 그 전형적인 스포츠 세단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속 방지턱을 방금 넘었는데 이 컴포트 모드로 다시 돌아오기 전이랑 차이가 확실히 있긴 있네요. 그런데 뭐 스포츠 플러스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막 딱딱해지는 정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와인딩을 할 때, 대신 좀 매끈한 노면에서 와인딩을 할 때나 서킷에서 타기에 딱 좋은 단단함을 지닌 것 같습니다. 이 와인딩에서 재미는 BMW 320i랑 조금 비빌 수 있지 않나. 이거 BMW 좋아하는 분들에게 실례는 아니겠죠? 어쨌든 제가 느낀 거로는 되게 생각보다 기대 이상의 운전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이 그렇게 센 차가 아닌데도 뒤를 살짝 흘려주는 그런 움직임도 보였고, 만약에 이게 온전히 차동 제한 장치의 이점이라면 저는 4륜 안 고를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4륜이 별로라는 뜻은 아니고, 사실 4륜이 있음으로써 이 차의 강점이 됩니다. 320i 투어링이나 다른 외건인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각각 후륜 구동 아니면 전륜 구동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동 방식을 2가지 이상 갖고 있는 차는 이 G70 슈팅 브레이크가 유일한 거죠. 지금은 아까보다도 포장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은 그런 국도길을 가고 있는데, 확실히 뭐 제 취향이긴 한데요,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여전히 단단하게 이것도 방금도 뭐 확실히 V급 제네시스들이랑은 서스펜션 세팅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컴포트에 놔도 꽤 탄탄함을 유지하고 있어서 고속에서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되는데, 확실히 시내나 이렇게 도로 상태가 안 좋은 데서는 단단하게 조여놨다는 게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산에서 한바탕 좀 신나게 타고 나니까 3.3 엔진이 좀 아른거리긴 하네요. 그 차는 가속력도 진짜 빠르고 뭔가 묵직하게 밀고 나가는 그 느낌이 좋았는데, 투어링에 3.3 V6에 후륜 구동까지 했으면 BMW M340i X드라이브 투어링 고민하셨던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원래 이 차는 유럽에서만 판매하기로 한 차였고, 거기서조차 V6 모델은 없다 보니까 앞으로도 사실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쭉 뻗은 국도길을 달리고 있는데 확실히 이 주행 안정감은 좋은 것 같아요. 뭐 차가 큰 차는 아니지만 차급 대비 그래도 바닥을 눌러주는 느낌이 좋긴 합니다. 이 차 사실 기본기는 꽤 괜찮은 차잖아요. 예전에 미국 모터 트렌드에서 올해의 차를 수상하기도 했고, 또 북미 올해의 차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이 달리는 기본기만큼은 정말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 스포츠 세단이라는 이 카테고리에서 다른 브랜드의 특정 모델이 너무 독보적으로 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력이 좀 묻히는 경향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G70 슈팅 브레이크의 장단점을 한번 3가지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운전 재미입니다. 정말 예상을 하지 않았던 그런 점인데, 특히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스포츠 패키지를 더해야만 차동 제한 장치가 딸려오거든요. 이 2가지의 조합이 꽤 재밌었습니다. 특히 와인딩에서 이 작은 차체로 또 작은 출력이지만 코너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고, 어쩔 땐 또 뒷바퀴가 살짝 흐르기도 하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운전대 락투락은 2.5회전인데 그렇게 타이트하지도 않고 또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적당히 해놓은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돌렸을 때 뭐 직관성도 괜찮습니다. 게임용 운전대를 돌리는 것 마냥 그렇게 헐거운 느낌이나 이질적인 느낌도 저는 못 느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역시 트렁크겠죠. 다른 SUV나 해치백 이런 모델을 보던 분들이라면 그 용량이 뭐가 어때서 500리터도 하는 용량으로 뭘 하겠어 하시겠지만, 기존의 G70 세단밖에 없던 상황에서 이 슈팅 브레이크 모델의 출시는 짐 공간이 너무 답답했던 분들에게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도 4대 2대4로 분할이 되잖아요. 물론 가운데 것만 내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쳐도 되는데 안 하는 것과 애초에 못 하는 것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이 슈팅 브레이크의 성격에 맞는 그런 업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시트를 접을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나 또 아래쪽에 고리를 4개 정도 마련한 배려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위쪽 그 러기지 스크린이 좀 독특하긴 한데, 그래도 스크린의 절반은 떼서 트렁크에다 붙여놨기 때문에 나머지 반쪽 패널은 수납하기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세 번째는 개성입니다. 이 G70가 애초에 뭐 판매량이 많은 차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가끔 길에서 보면 눈이 가긴 하거든요. 근데 앞모습을 보고 이어서 옆과 뒤를 봤을 때 저는 정말 오래 쳐다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외관이 흔하지도 않고, 특히 G70는 세단보다 외관의 디자인이 더 완성도가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에 있던 i40는 젊은 세대를 위한 차는 아니었잖아요. 덩치가 꽤 있었기 때문에 가족용으로, 또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G70는 애초에 비교적 젊은 세대들을 노린 모델이기 때문에 슈팅 브레이크의 출시는 저도 아직 20대인 입장에서 되게 반갑고 좀 끌릴 만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단점도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점으로 트렁크 공간을 말씀드렸는데 단점으로도 꼽을 특징이 트렁크에 있습니다. 320i 투어링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 차의 러기지 스크린 보면 2열 시트를 전부 접었을 때 아래쪽에다가 그 바를 설치해서 지붕까지 그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급제동을 했을 때 안쪽에 있는 짐들이 운전석 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막아주겠죠. 그런데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런 그물 같은 거는 없기 때문에 이 슈팅 브레이크 외관의 특징을 100% 이해하진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차의 순정 액세서리 파츠를 보니까 여기에 달 수 있는 트레이라든지 뭐 에어 매트라든지 이 짐 공간을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물망 같은 것도 있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두 번째도 트렁크 패널에 있는데 이건 단점이라기보단 좀 아쉬운 거죠. 320i 투어링을 또 예를 들자면 트렁크 패널에 유리만 여는 게 가능합니다. 레버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굳이 트렁크 전체를 열지 않고도 짐을 이렇게 꺼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외관의 실용성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없는 거는 살짝 아쉽긴 합니다. 아주 살짝이요. 그리고 마지막은 가격입니다. 이 차의 가격이 4,310만원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빼기는 좀 그런 옵션들을 전부 넣고 나면 예를 들어 400만원짜리 라이프스타일 패키지라든가 이런 걸 넣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 시승차도 5천만원 중반 정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 5천만원 중반인 뭐 V60 크로스컨트리나 후반대부터 시작하는 320i 투어링과 만약에 그 두 차가 꽤 센 할인까지 한다면 오래전부터 이미 외관을 만들어 왔던 그 두 브랜드에 더 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외관이긴 한데 이 차에 왜 슈팅 브레이크라는 이름이 붙었나 궁금해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슈팅 브레이크는 원래 영국 귀족들이 옛날에 타고 다니던 사냥용 마차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슈팅 말 그대로 사냥이고요. 브레이크가 이제 마차를 뜻하는 단어인데 뭐 네덜란드어로 벌크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는 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외관 모델에 붙는 이름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BMW는 투어링을 쓰고 아우디는 아반트. 자, 그렇게 이름은 다양하지만 다 이 외관의 한 종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산 외관도 사실 옛날부터 있었죠. 90년도부터 아반떼 투어링이나 누비라 스펙원 이런 차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인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외관 모델이 나오지 않았고 2011년에 i40가 나왔죠. 그 차도 국내 시장을 노렸다기보단 유럽 수출을 노리고 만든 차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i40가 단종되고 나서 유럽에서는 조금 더 판매를 이어갔었죠. 그런데 그때 i40를 접하셨던 분들 중에 이 외관의 매력에 빠진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SUV는 좀 높아서 싫은데 짐 공간은 세단보다 넓었으면 좋겠고 하는 분들에게 이 외관만 한 게 없거든요. 물론 해치백도 있지만 외관은 해치백보다 좀 더 뒤쪽이 더 확장된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체급에서라도 이 실내 공간의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이 차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G70 슈팅 브레이크 시승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